유토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석유에 한이 맺힌 대통령 12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청와대 회의실에서 경제 강요들과 중동문제연구소 연구원들 간의 회의가 열렸다. 낮 12시 30분경 회의가 끝나자 박 대통령은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김 실장, 내 집무실에 있는 그것 좀 가져와 보시오 라고 했다. 잠시 후 대통령의 책상 위에 검은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 올랐다. 박 대통령은 내가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주겠소. 우리나라 포항에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원유니까 한 번씩 돌려가면서 보시오 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기도 했다. 12월 9일 박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특별 열차를 탔다. 열차가 경기도 안양에 이르렀을 때 옆칸에 타고 있던 임방현, 장동훈, 박진환 특별 보좌관들을 불렀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원유를 개발하게 된 경위와 실용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 등을 자상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박 대통령은 석유가 나오는 꿈을 꾸다가 깨는 바람에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측근들에게 한 적이 있었다. 석유에 한이 맺힌 대통령은 원유가 담긴 병을 자신의 집무실에 둔 이후부터 틈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진 것이다. 이날 저녁 숙소인 대구 수성관관 호텔에서 열린 만찬장에서도 박 대통령은 포항 석유 발견의 보안을 지킬 수 없었다. 다음날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끝난 뒤 전국 지방장관들과 가진 오찬석상에서도 박 대통령은 이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포항 석유의 비밀이 깨져버렸다. 1975년 세모의 한국 사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번지기 시작한 석유의 꿈을 불태우며 저물어갔다. 필자는 1976년 1월 1일자 국제신문 사회면 머릿기사를 썼다. 기사 제목은 석유여 솟아라. 포항 일대 중생대 경상계 지층 탐사서 희망적 결론이었다. 직설적으로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석유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유전 가능성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기자는 연초의 연휴 때 포항 시추 현장을 둘러보았다. 해양 석유 시추선에 눈이 익은 기자에겐 매우 초라한 규모의 시추탑이었다. 시추 구멍 사이의 거리로서 배사 구조의 크기를 대강 짐작하고 왔다. 1976년 1월 4일 회사에 출근하니 정보부 부산지부에서 좀 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갔더니 포항 석유 관련 기사는 쓰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의도에서 썼느냐는 추궁이 있었다. 정복과장이 기자를 수사과 직원한테 넘겨 진술조서를 받게 했다. 몇 시간 지나 풀려나긴 했지만 정복과장의 정중한 태도가 인상에 남았다. 1979년 10월 27일 아침 경찰서 출입기자이던 필자는 전국에 지명수배된 대통령 시해 사건 범인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필자를 조사한 그 정복과장이 시해범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가 박 대통령 경호원인 안재송, 정인영 두 사람을 사살한 박선호 의전과장이었던 것이다. 1976년 1월 15일 당시 국제신문 사회부 소속이던 필자는 박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 때 혹시 기름에 대해 언급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전날 미리 포항 시추 관련 기사를 몇 곡지 써두었지만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석유 발견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신문에 게재할 수 없게 돼 있었다. 몇 시간이나 다소 지루하게 계속되던 일문일답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도 석유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 10번째 질문으로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포항 근교에 석유가 나왔다는 설이 일부 국민 간에 퍼져 있으며 제주도 남쪽 칠광구에도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해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사실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박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영일만 부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술진이 오랫동안 탐사한 후 3개 공을 시추한 결과 그중 한 군데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된 것이 사실입니다. 석유가 나온 양은 비록 소량이나 지하 1500m 부근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키스트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양질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고무적인 이야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장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경제성이 있을 만큼의 매장량이 있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탐사 및 조사를 위해 연초부터 외국 기술자들을 불러오고 필요한 장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4, 5개월이 지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유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땅 밑에 있는 문제로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 없으며 더 조사해봐야 할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한 것을 안 후 발표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온다니까 국민들이 흥분하고 좋아하는 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으나 직접 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국민들이 번영된 조국 건설을 위해 근면, 자조, 협동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열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필자는 이 대목이 끝나자마자 회사로 뛰기 시작했다. 마감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석유 발표를 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문에 준비해둔 기사를 넣기 위해서였다. 오원철 수석은 이 기자회견장에 배석하고 있었는데 석유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불안했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설명을 분석해보면 그는 포항 석유가 원유가 아니란 사실을 알면서도 원유가 발견된 것처럼 말했고 마치 매장량이 많아 유전으로 성립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을 주는 방향으로 대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포항 석유 발견에 대단한 의미를 두는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의 이 발표에다가 혹을 덧붙인 것이 언론의 소나기 같은 과장 조작 보도였다. 거의 모든 신문은 포항 석유 발견 발표를 일면 머리에 통단 컷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런 편집은 북한이 남침하거나 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나 사용한다. 박 대통령은 석유가 나왔다고만 했는데 거의 모든 신문들은 유전이 발견된 것처럼 보도했다. 퇴적층을 뚫으면 소량의 석유는 자주 나오지만 경제성이 있을 만한 유전 발견율은 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도 산유국이 됐다느니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날이 오고 있다느니 보도하는가 하면 어느 중앙지는 포항 유전의 매장량은 일본 최대 유전의 10배, 중동 최대인 멜라님 유전과 맞먹는 69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백일몽 같은 기사를 쓰고 있었다. 이런 기사로 해서 주식 가격은 연일 폭등했다. 참고로 일본에서 당시 가장 큰 유전은 매장량이 약 6천만 배럴이었고 중동에서 가장 큰 유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르 유전으로서 매장량이 약 700억 배럴이며 멜라님이란 유전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필자는 박 대통령의 석유 발견 발표 다음 날부터 포항 석유에 대해서 비관론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포항 시추에 관계했던 기술자들과 접촉하면서 언론 보도나 박 대통령의 희망서린 발표와는 다른 냉담한 견해를 듣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는 포항 석유가 유증 정도이고 그 한 해 전 부산 앞바다인 제6광구 도미 A 갱정에서 발견된 함유층보다도 오히려 의미가 작은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도미 A 갱정 석유 발견 특종을 해본 필자로서는 기름 몇 드럼의 발견이 유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실감한 때문에 포항 석유가 유전 성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의 언급에서 필자가 느낀 것은 아하, 이분이 석유를 무슨 우물 파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점이었다. 그는 지하 1475m에서 기름이 발견됐으니 더 깊게 파면 더 많이 나온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감을 갖게 된 것이다. 목표로 하는 지층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으면 더 깊게 판다고 해서 기름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